20세기 초 대한제국은 그리고 처절한 사투를 벌이며 나라를 지키려 했던 이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만나볼 겁니다. 개인을 넘어 국가의 모든 기밀 통신이 실시간으로 도청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현실이었죠. 오늘 우리는 단순히 교과서 속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았던 그 시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혜와 용기, 1900년대 초 대한제국을 둘러싼 정세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과도 같았습니다. 일본은 이미 노골적인 침략 야욕을 드러내며 대한제국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들의 침략은 단순히 영토를 점령하는 물리적인 방식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다 은밀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대한제국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었으니 바로 통신망 장악이었습니다. 당시 전보는 국가 간의 소통은 물론 국내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빠르고 핵심적인 수단이었죠. 마치 오늘날의 인터넷이나 첨단 통신망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신경망이 일본의 소나기에 들어가면서 대한제국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의 주요 정보는 물론 황실의 지시, 외교문서, 군사기밀까지 모두 정보를 통해 오갔으니 일본은 이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감청하며 대한제국의 모든 움직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대한제국을 옥죄어오는 보이지 않는 감청의 그림자 속에서 대한제국은 속수무책으로 국가기밀을 유출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보국은 본래 나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기관이었지만 이제는 역설적으로 나라의 약점이 되어버린 셈이었죠. 외교관들이 주고받는 밀서의 내용이 일본 측에 먼저 도달하고 군사작전 계획이 실행되기도 전에 적에게 파악되는 아찔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고종 황제와 신하들은 깊은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신 주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나라의 주권을 위협받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일본의 감시 아래 놓여있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고종 황제는 한 가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였죠. 황제께서는 전보국에 은밀히 특명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일본의 감청을 뚫어낼 수 있는 암호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나라의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수와도 같았죠. 전보국 내에서는 고종 황제의 밀명을 받들어 소수의 인재들이 비밀리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눈과 귀를 지키기 위한 암호팀을 결성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지키는 그림자 전사들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조국의 미래가 달려 있었죠.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막막했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길을 스스로 개척해야 했으니까요. 밤을 새워가며 복잡한 숫자와 기호, 그리고 알 수 없는 문자의 조합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기존에 일본이 사용하던 방식이나 알려진 암호화 기법들을 분석하고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대한제국만의 첫 암호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암호화된 첫 정보가 일본의 감시망을 뚫고 발송됩니다. 일본 측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정보를 받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늘 읽어왔던 익숙한 문장이 아닌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의 나열이었으니까요. 해독에 실패하며 혼란스러워하는 일본군 통역관들의 모습은 대한제국 암호팀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지만 이 희망은 잠시뿐이었죠. 일본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그들은 곧 이 새로운 암호체계를 분석하고 해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막 시작된 암호전쟁은 더욱 치열하고 숨막히는 두뇌 싸움으로 번져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한제국 전보국 암호팀의 치열한 두뇌 싸움, 그 숨막히는 암호전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전 회차에서 일본 측이 대한제국의 첫 암호 정보를 받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셨죠. 하지만 그들의 혼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이미 서구 열강의 통신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었고, 암호 해독 분야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대한제국의 초기 암호 체계를 분석하며 곧 미지의 숫자와 기호 속에서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촘촘한 그물망에 걸려든 물고기처럼 대한제국의 암호는 하나둘씩 일본 해독반의 소나기에 잡혀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외교 문서나 군사기밀이 담긴 정보가 해독되어 일본군 수뇌부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대한제국 암호팀은 또다시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좌절 속에서 더욱 강한 결의를 다졌죠. 전보국 암호팀은 밤낮 없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일본의 예리한 눈을 속일 수 있을지 고심했습니다. 이들이 택한 길은 바로 끊임없는 진화였습니다. 일본이 하나의 암호를 해독하면 그보다 한 수위인 새로운 암호 체계를 즉시 개발해 적용하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단순한 숫자나 기호 치환을 넘어 더욱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암호 방식을 고안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특정 단어나 문장을 아예 다른 숫자 조합으로 바꾸는 숫자 치환 방식은 기본이었고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같은 글자라도 전보 내용의 위치나 문맥에 따라 다른 숫자를 부여하는 등 일본 해독반이 규칙성을 찾기 어렵도록 끊임없이 변형을 주었답니다. 또한 의미 없는 특수문자나 기호를 무작위로 조합하여 본래의 메시지를 숨기는 방식도 도입했습니다. 때로는 마치 그림을 그리듯 한자의 획수를 변형하거나 특정 부호를 추가해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기발한 발상까지 동원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를 매일, 심지어는 매 전보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난수표 개념까지 도입하며 일본 해독반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마치 매번 자물쇠를 바꾸고 열쇠까지 다르게 만드는 것과 같았으니 일본 측은 암호를 풀어낼 틈도 없이 새로운 암호 방식에 직면해야만 했죠. 전보국 내부에서는 수많은 암호표와 난수표가 밤늦도록 작성되었고 복잡한 계산과 검증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지혜와 끈기 덕분에 대한제국의 중요한 외교 문서들은 잠시나마 일본의 감시망을 뚫고 제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암호화된 정보가 무사히 전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면 전보국 암호팀은 잠시나마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격려했죠. 그 순간만큼은 나라의 운명을 잠시나마 자신들의 손으로 지켜냈다는 작은 희망과 자부심을 느꼈을 겁니다. 반면 일본 해독반은 새로운 암호에 막혀 또다시 고심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의 기술력에 대한 자만심이 대한제국 암호팀의 끈질긴 저항에 부딪히며 좌절하는 순간들이 반복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치열한 싸움은 끝없이 이어지는 마라톤과 같았습니다. 한쪽이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다른 쪽은 더 강력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렇듯 대한제국의 암호팀과 일본 해독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의 명운을 건 치열하고도 숨막히는 두뇌 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한제국의 암호팀과 일본 해독반의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은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팽팽한 줄다리기와도 같았죠. 한쪽이 겨우 균형을 잡으면 다른 쪽은 더 큰 힘으로 상대를 끌어당기려 애썼으니까요. 일본은 대한제국 암호팀의 끈질긴 저항에 부딪히자 자신들의 해독 기술력에 대한 자만심을 잠시 접어두고 더욱 강력한 해독반을 꾸려 전력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인력과 최신 장비를 동원하여 대한제국에서 발송되는 모든 정보를 낱낱이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데 몰두했죠. 특정 시간대에 발송되는 정보의 길이, 자주 사용되는 단어의 통계, 심지어 전보를 치는 전신기사의 미묘한 습관까지도 해독의 실마리로 삼으려 애썼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늘구멍에서 신락 같은 단서를 찾아내려는 듯이 말이죠. 이러한 일본의 집요한 추격에 맞서 대한제국 전보국 암호팀은 밤낮 없이 더욱 정교하고 복잡한 암호 체계를 개발하는 데 매달렸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다른 글자로 바꾸는 수준을 넘어 숫자 치환 방식이나 특수 문자 조합, 그리고 여러 겹의 치환과 전치, 위치 변경을 결합한 다단계 암호화 기법까지 도입했죠. 때로는 난수표를 활용하여 무작위성을 극대화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매번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대화하는 것과 같았으니 일본이 암호를 풀어낼 틈도 없이 또 다른 새로운 벽에 직면해야만 했던 겁니다. 실제로 중요한 외교 문서나 고종 황제의 밀명을 담은 전보들이 암호화되어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전보국 암호팀은 잠시나마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격려했죠. 그 순간만큼은 나라의 운명을 잠시 자신들의 손으로 지켜냈다는 작은 희망과 자부심을 느꼈을 겁니다. 일본 해독반은 새로운 암호에 막혀 또다시 깊은 고심에 빠졌지만 대한제국 암호팀의 이러한 지혜와 끈기는 분명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치열한 두뇌 싸움은 대한제국이 처한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전보국 암호팀의 노력이 눈부셨지만 나라의 운명이 점차 기울어가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들의 노력은 점차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죠. 일본은 단순한 암호 해독을 넘어 대한제국의 통신망 자체를 장악하려는 더욱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으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역사의 물결 속에서 일본은 강압적인 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통신 주권을 하나둘 빼앗아갔습니다. 모든 전신시설과 통신망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전보국은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해갔죠. 아무리 정교한 암호를 만들어도 통신망 자체가 적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면서 메시지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마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무리 훌륭한 방패를 만들었어도 그 방패를 들고 싸울 병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전보국의 암호팀원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얼마나 비통한 심정이었을까요?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내려 했던 정보들이 이제는 속절없이 일본의 감시망 아래 놓이게 되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 속에서도 고종 황제의 마지막 밀명을 담은 전보를 성공적으로 전달하려 했던 전보국 요원들의 처절한 노력은 그야말로 눈물겨운 것이었죠. 그들의 암호가 잠시나마 일본의 눈과 귀를 가려 중요한 정보를 지켜냈던 결정적인 순간들은 비록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대한제국의 마지막 저항 정신을 상징하는 빛나는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패배가 예견된 싸움이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바쳐 나라를 지키려 했던 이들의 비장함과 헌신은 우리에게 깊은 경외감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해커들이었던 그들은 단순히 암호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 속에서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지식과 지혜로 저항했던 숨겨진 영웅들이었던 것입니다.